제가 돈 없이도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유하는 행복한 TV, 미맘 TV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정말 하나만 바꾸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서요. 저는 가장 간절하고 마음이 떨리는 단어는 자유거든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경제적인 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철없이 무슨 자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할 수 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죠? 그걸 활용해서 또 자유롭게 살고 내가 뭐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어떡하지 나? 진짜 너 너무 좋아. 너무너무너무. 사람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나 봐. 하고 싶은 거 해보니까 그렇게 좋아? 죽지. 내 꿈도 꾸고 마음도 쓰는 거잖아요. 나요, 우리 엄마 집도 사주고 싶고요, 우리 아빠 똥차도 바꿔주고 싶어요. 그게 다 내 마음인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들 거짓말하면서 사실 이 마음도요 다 돈이었잖아요. 근데 나만 좋자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묻는 거라고요. 너 돈 벌고 싶으면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나 찾아오지도 마, 이 새끼야. 막 적어내라 그러면서 그랬잖아. 니들은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근데 커서 보니까 어른들이 못 모르는 애들한테 참 사기 많이 쳤지. 난 그때 미스 코리아부터 대통령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김치국 마셨는데. 나는 그때 진짜 맨날 꿈 바뀌었었는데. 지금 꿈 없냐?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없는 걸로 치는 건 뭐냐? 꿈 없는 척 사는 게 낫지. 있으면 괜히 사람 마음 찌질해져요. 그래 맞다. 꿈 꿔서 뭐하냐? 현실은 인포데스크인데. 뉴스데스크 꿈만 꾸고 있으면 화딱지만 더 나지. 그냥 꿈 안 꿀란다. 뭐 다 꿈이 있어야 되냐? 나 하나쯤 꿈 없어도 세상 잘만 돌아간다. 보여보는 거지. 야, 우리가 똘끼 한번 안 부려봤으면 너가 MC가 되고 내가 파이터가 되고 우리 백사정이 CEO가 되고 우리 김 과장께서 횡격막을 찾았겠냐고. 아, 이 새끼 횡격막 왜 이렇게 좋아해? 못 먹어도 고 좀 하자. 남들이 뭐래도 쪼대로 사는 게 장땡이고. 사고 쳐야 노다지도 터지지? 남들 뭐 먹고 사는지 안 궁금하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메이저 아니겠냐? 자, 다 같이 건배! 짠! 제가 요즘 꽂혀있는 쌈 마이웨이인데요. 정작 본방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죠. 그죠?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이 에라의 말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정말 너무 좋아서 죽잖아요. 그죠? 좋아 죽는데 근데 현실에 계속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게 너무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면 사람들은 우울증도 걸리고 또 자살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은 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현실의 장벽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 거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있잖아요. 막 어릴 때는 꿈 많게 이렇게 살다가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은 또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 꿈을 접는 거를 대체적으로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근데 부모가 돼서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도 박서준이나 김지원이 말했는 것처럼 저런 꿈을 그냥 꼭 꿈이라는 걸 뭐 이뤄야 되나? 이러면서 현실하면서 체념을 하면 진짜 그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더 변화가 심해져가지고요. 지금은 다 그런 힘든 시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희망을 받고 또 누구에게나 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도구가 필요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 도구가 다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찾아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마존의 대표죠, 그죠? 제프 베조스, 또 빌 게이츠, 또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 또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 또 삼성의 대표라든지, 그런 기업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걸 찾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면요. 그거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100%.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금융지능이거든요. 금융 IQ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10% 사람들이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금융지능을 내가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면 본인 자체가 그저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 금융지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이 엄청난 변화의 세상 속에 살아남아서 계속 점점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씨를 심는 거죠. 근데 이 금융지능을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금융지능을 키우는 이제 온라인 마켓 사업, 아메이의 온라인 마켓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모자 자립센터 이런 그런 제 꿈이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김민기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메 사업을 하시는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야. 네이버를 제끼고, 제끼고, 3위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주식에다가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62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됐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2가지 알아요. 하나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홍진아라고 하는 인터넷에 홍진아 하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분이, 기업 투자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은 기업 오너의 마인드를 알고 그 마인드를 보고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금융진흥에 대해서 막 파헤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만약에 투자하고 싶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대표가 유대인이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금융진흥을 가르치거든요. 네,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카카오의 주식이 계속 오르거든요. 오르는 이유가 지금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인되는 것들이 원래 택시도 있었지만, 렌트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실제 그분은 팩트를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직접 듣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확장이 될 건데, 이게, 카카오뱅크라는 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이래요. 근데 국민은행이 생긴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나가면 지점들이 막 도로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2배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카카오뱅크도 그만큼 같은 레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뱅크 지점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는데 왜 더 경쟁력이 있나? 이제 그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지점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지점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각 개인의 핸드폰에 각 개인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지점이 돼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점이 많으면 그 은행이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의 이제 시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각자 핸드폰에 지점이 있어도 그 지점에서 소득이 생긴다 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편의성은 제공하지만 소비자에게 그 막대한 이익을 돌려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그죠? 우리 개인에게 생필품 온라인 마켓을 각 핸드폰에 깔아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소개해서 저하고 똑같이 핸드폰에 온라인 마켓을 까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온라인 마켓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얘기 되게 좀 충격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카카오뱅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이 반드시 없는 건 아니죠. 각자의 핸드폰에 다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그런 곳에 지금 현금의 95%가 그런 곳에 현금이 거의 엄청나게 몰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95%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5%의 돈을 보고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눈, 그게 뭐냐면 바로 금융지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이 부자 DNA, 부자의 씨를 심는 이 금융지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제가 매주 조금씩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다 정말, 꼭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하지 않아도, 금융지능을 키우면 또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일로 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금융지능이라는 게 있을까? 왜 이런 경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금융지능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그걸 내게 금융지능이 정말 필요하다. 그거 인정하세요? 이 그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요. 이거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시죠? 거의 생매장 당하다시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지동설이 진실이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말한 사람이 갈릴레이 한 사람이었고, 코페르니쿠스를 빼고, 그죠?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다 6억, 그때는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구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6억 9,999만 9,999명이 몰랐다는 거죠. 제가 이게 되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2잡, 3잡 이렇게 애들 공부시킬 때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이 금융지능이라든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도 읽어보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됐나요? 저한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는 언제든지 알려주고 같이 부자가 되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지능이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교육들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계속 짓밟거든요. 이게 일종의 사람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 그러니까 거인 같은 건데요. 눈을 뜨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대로 살아도 되나?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되는 그 시점인 거죠. 그래서 뭔가 딴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속 편하지 하고 눈을 감겨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거인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깨우지 않으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가속이 붙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어떡해요? 막 공무원을 선호하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받은 교육 환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금융지능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그럼 이 금융지능은 어떻게 깨어나나, 그죠?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나, 제가 그것까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권을 읽어보시면 처음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를 대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아이를 유학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의 꿈이 있잖아요. 꿈, 그죠? 꿈. 근데 사람들은 직장에서 돈을 모아서 이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포기하죠. 근데요, 이 꿈, 그러면 이렇게 너무 큰 거는 힘들 수 있지만 작은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명품백을 뭐 200만 원짜리를 우리 딸이 하고 싶어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딸에게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백을 사거나 아니면 카드로 미리 끌고서 할부로 끊어가지고 월급에서 계속 이게 빠져나가게 부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지출의 단계를 하나 더 넣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산이거든요, 자산. 자산을 통해서 지출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요, 매달 꼬박꼬박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부채라는 거는 매달 꼬박꼬박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 이게 부채거든요.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도구가 매달 꼬박꼬박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자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상세히 좀 알아보시면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거나 지출의 방법이 이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직장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지출해서 돈이 어디론가 나가버리죠. 그래서 내 통장은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와서 스쳐가는 그죠? 향기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가난해지는 소비. 이게 가난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 수입이 커지면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뭔가 매달 내야 되는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돈의 함정이에요. 마약 같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직장에서 일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출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만드냐면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부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수입을 자산에 투자해서 이 자산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원하는 지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딨나. 왜 우리 보통 자산을 생각하면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자산, 그죠? 나의 자산, 우리 각자의 자산,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대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 일하세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걸 금융 IQ라고 해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현실에 굉장히 많이 이 기회인데도 발목이 많이 잡혀서 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린 너무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설명하기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 교육법에 대한 거 이렇게 2개랑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실에서 금융 IQ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돈이 없이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가져가는 그 유통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아메 창업자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요렇게 4개. 네. 그리고 이건 제 친구가 이제 빌려준 책인데요.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형체가 없잖아요. 부딪혀보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너무 저 나름대로 너무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슈머, 그러니까 소비자가 프로가 된다. 그들이 미래에 이제 부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그런 이 앨범 테플러 책이고요. 그리고 요게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5권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이 내용들은 이 책 속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시작은 어떻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됐냐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오디오북도 하나 올릴 건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 부자 동네에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부자인 친구들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랑 마이크라는 친구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왕따가 되고 노는 장소에 못 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치약 튜브가 납으로 되어 있는 거였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만든 거예요. 위조 동전을 만든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친구의 아빠인 마이크의 아빠가 바로 이 책 속에 나오는 부자 아빠고, 그 부자 아빠가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금융지능을 키워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너무 경제의 95%를 모르고 있는데 그 95%가 우리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책,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부자아빠 1, 2를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라든지 또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한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돈은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의 돈은 머리에서 나온다. 바지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지갑에서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금융 IQ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제가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의 아빠는 이제 부자고, 자기 아빠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수입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생애를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돈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고 친구의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아빠는 그죠? 그런데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가 자산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나이 들수록 더 자녀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죠? 무엇보다 돈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이라든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배워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자는 그죠?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생각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 여기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서문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 하죠. 그죠? 변화와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세상에서 진짜죠. 이 코로나만큼 엄청난 변수가 없는데 이런 팬데믹이 계속 기간이 당겨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애들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변화와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더욱 부자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읽고 바로 적었거든요. 대박,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지 그거는 다 옳은 거고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구만 어떤 이 금융지능으로서 도구를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도구가 되어드릴 방법도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고, 자, 금융지능이란 나오죠, 그죠? 금융 IQ, 금융지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금융지능, 부자 아버지는 금융지능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다. 이를테면 현금이나 노동력을 현금 흐름을 제공한 자산으로 그 자산을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분은 가장 좋아했던 금융지능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더 영리한가이다.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돈인가? 당신이 돈을 지배하는가?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가? 이게 금융지능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되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왔는데 그 부자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게 9살 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따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왜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부자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한다. 이거 기회구나.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복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 이거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심리야.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이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반드시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다. 물론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처럼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나무 창문을 닫았다. 만약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포인트. 만약 네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금융지능을 깨우고 거기에 지식을 더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하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금융 IQ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를 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애들도 그죠? 근데 이 부자 아빠의 말대로 실제로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게 했고 자기 아들의 친구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렇게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 IQ는요, 학교나 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이거는 금융 IQ를 깨워서 성공해본 사람만이 멘토가 돼서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월급 받고 가르쳐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1930년대 교육을 받아서 1950년대 혜택을 누렸을 교육이고 우리나라는 한 50년대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중산층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 금융 IQ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산이 있으세요? 자산에 대해서 좀 개념이 깨어있는 분들은 뭐 상가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월급 받아서 자산을 만드는 건 어렵지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월급이에요. 월급. 매달 일하면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산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부자 아빠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게 월급이에요. 이게 월급.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월급을 받는 인플로이는 이게 바로 우리 인플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뜻대로 움직이냐면 이 월급 주는 사람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덩치는 이만한데 당근은 어떻게 해요? 월급은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통장을 스쳐가잖아요. 근데 봐봐요. 나 혼자일 때는 뭐 충분해요. 그죠? 근데 가족이 늘고 여기 수레가 하나 달리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생기고 또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대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저를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부모가 둘이면 그죠? 50대쯤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있죠. 양가의 할머니. 그죠? 두 분. 여기 근데 75, 한 8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아이가 커서 한 40 됐을 때 또 자녀도 있잖아요. 그죠? 한 3, 4살 된 애기도 있고 두 부부고 삶을 살아야 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6명이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명이 약 한 100에서 120세까지 길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또 아프면 병원비 들고 그죠? 또 자기들도 아파트 사야 되고 자녀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가 각자의 자산이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버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 꿈을 자꾸 뭐 꿈 같은 거 그런 거는 하고 이렇게 그저 씁쓸하게 자꾸 덮어두게 되는 현실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금융 IQ를 어떻게 깨우는지, 왜 자꾸만 자라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든지 기업가가 된다든지 그런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지, 자꾸 잠자는 거인이 되는지 거인이 자꾸 잠자버리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그걸 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혹시 느껴지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에게 꼭 이게 미맘TV가 희망이 되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가치가 하나 있어요.